이렇게 이제 국회 일정이 바쁜 상황이긴 하지만 여야는 모두 지금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총선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키워드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우리 정치인들이 희생하고 국민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사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험지가 아니라 아마 사지로 물에 먹는 걸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유한 핵심위원장은 낙동강 하루 세례는 뒷전을 해라 라고 운운했는데 물론 농담으로 말했지만 정중히 사과합니다. 같이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 영남권 중진 스타 중진들 좀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혁신의 입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혁신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네, 혁신은 띄웠는데 왜 손을 안 드는 겁니까? 1호 손 드는 사람 누가 될까요? 김기현 대표, 조호영 의원 이 얘기를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또 두 분을 거명한 적이 있죠, 인터뷰에서. 지금 보니까 영남권에 3선 이상 중진이 16분이에요. 그중에 딱 떠오르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울산 출신 4선이니까 그런 얘기 할 텐데 방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아직 혁신위에서 안건으로 최고위원회에 정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또 그래픽으로 명단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니까 경남에 두 분이 빠졌네요. 예. 김영선 의원하고 이제 조혜진 의원이 빠졌는데 그래서 16명입니다. 전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혁신위에서 안건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가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직 그게 안 돼 있고 이뇨한 위원장 개인적으로 한 발언을 가지고 이제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혁신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를 하면서 안건을 올린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영남권 중진, 꼭 영남권이라고 또 한정하기도 그래요. 어쨌든 중진들의 어떤 거취에 관련한 혁신위의 의견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건으로 채택돼서 최고위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뭐 김기현 대표가 됐건 누가 됐건 뭔가 반응을 하시겠죠. 고민할 시간이 길진 않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직 정식으로 제안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정식 제안이 오면 어떤 답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험지인 수도권으로 출마를 하시겠다라는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사실 아까 저희 지역의 의원이신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험지가 아니라 사지로 내모는 거다. 누가 봐도 그런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대승적으로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전체 혁신에 불을 당기는 그런 모습이 카드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답변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총선을 앞두고 나는 살아남아야지라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중진들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내놓은 혁신안이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의 대사면 그리고 두 번째가 영남 중지 험지 출마론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혁신 아닌지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라고 혁신위원장에게 말씀한 부분이 진짜 이런 정권이었구나. 공천까지 포함된 정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사실 그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다음 총선도 공천하는 부분에서 큰 힘을 가지고 계실 텐데 김기현 대표가 어떤 힘이 있었을까? 그런데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 줄 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혁신이 될 수 있는 카드로 작동이 되려면 사실 행동으로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개인적인 그런 아이디어 차원이 되지 않기를 저희는 사실 바랍니다. 혁신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면서 그 내부에 쇄신할 수 있는 것은 인적 그 혁신이거든요.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뤄낸다라고 하면 민주당에도 엄청난 그런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혁신위원장의 이 발언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초반에 내놓은 키워드가 이제 영남 스타 의원들 수도권 나가라라는 지금 요구인데 손드는 의원들이 막상 없으면 혁신위가 순항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혁신위는 안을 내고 12월 24일까지 60일 기한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관위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선대위도 이제 꾸려질 거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게 되겠죠. 누가 먼저 저는 그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비극은 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손을 들어야 안 되면 한다는 강제라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실행의 여부인데 예.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관심을 얻는 데는 성공했다고 봐요. 인요한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뭐 전권 뭐 얘기를 하는데 권한 여부에 관계없이 어쨌든 신선하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성공을 바랬던 저희 입장에서는 실패한 김은경 혁신위보다는 나은 것 같다. 민주당에서도 저희의 성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최근에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를 향한 생각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따 행 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것을 무엇을 두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인용환 혁신위원장이 사실 5.18 그 장소에 가서 또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번에 대사면이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혜를 입는 부분은 김재원 위원이시거든요. 이분이 사실 이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18 망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실제로 말과 행동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에도 실행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뭐 믿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5.18 민주묘역을 또 참배하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또 앞으로 광주의 그 피해자의 가족 또 돌아가신 분의 후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어디든지 가서 자랑스럽게 그 자기의 뭐 조상이나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네, 뭐 정치인들이 5.18 민주묘역 참배하는 건 많이 봤던 일이긴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5.18 당시에 이 시민군의 이 통역을 담당을 했고 그 상황을 그냥 몸소 겪은 분 아니에요. 또 그 시민군의 입장에 굉장히 그 공감을 하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분이기 때문에 일반 정치인이 5.18 묘역에 가서 참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의 지금 저 입장 발표는 또 전혀 다른 의미로 국민들께 전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분이 혁신위원장이 돼서 저희 당의 혁신을 이끄는 이 과정이 결국은 국민들께 저희의 변화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께서도 저희의 뜻을 잘 알아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인현 위원장의 메시지 좀 진정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현 위원장님의 그 개인적인 소회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5.18에 대해서 때만 되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 모습을 보여주시려면 김재원 최고가 했던 망언들에 대해서 우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사면해 줄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격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도 그랬고요. 광주 호남의 그 정신,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라는 것을 사실 공약으로도 내세우시고 나서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태도의 변화까지 가져올 때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그런 태도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겠죠. 그 진정성을 이어가는 게 또 이제 국민의힘의 과제로 남는 것 같고요. 혁신위가 꺼낸 이 대사면 카드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당 수석 대변인이 좀 거친 말로 비판을 했는데 보셨는지 어떻게 좀 반응하시는지?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단순히 징계 취소해 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면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건 대통령의 행위예요. 이분은 저를 만나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만나줬다가 그 다음날 또 어떤 물색 모르는 사람 나가가지고 이준석을 잘라야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소리 해대면은 저만 웃음거리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디 페널티를 받던지 아니면은 적어도 당대표가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던지 그런 식으로 당내 분위기가 정리돼야 되는 것이지 아예 안 만나는 게 상책인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무슨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도 의미가 없다? 벌써 신뢰관계 깨졌는데 그건 신뢰 대화라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보세요. 신용 떨어지면요. 현찰거래밖에 안 돼요. 사면의 대상이 되는 분들 이렇게 발끈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 이거 왜 징계 취소지 사면이란 말 쓰냐. 용어 바꾸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점은 홍준표 시장의 지적이 100번 맞습니다. 사면이라는 말 자체가 그 본인들이 보기에는 또 징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 시장의 지적이 맞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어쨌든 징계 해제든 대사면이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당의 입장은 이 두 분,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서 당과 함께 가자는 저희의 몸부림이에요. 그것을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내셨고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참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어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최고에서 의결을 해야죠. 어쨌든 통합해보자고 지금 대사면이든 징계 취소든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 지금 스탠스를 보니까 통합으로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대부분 신당 창당,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참여하는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면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오히려 징계 대상자들에게 모욕감을 안겼다라는 부분에 전 동의하거든요. 이 사면이라는 것은 행정적 조치이고 법적 용어인데 사실 정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치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동의하는 부분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징계 자체를 다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이것이 사면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면 통합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요. 오히려 신당 창당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분화되는데 더 불을 지르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굳어진 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굳어진 겁니까? 글쎄요, 그걸 어떻게 알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사정이 더 급해 보이기도 하는데 타당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저희 당 당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라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계기가 없으면 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꼬인 매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했던데요. 대통령이 되신 분이 전직 당대표와 어떠한 사유로 만나야 하는 것도 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후보 시절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다른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는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어가 좀 센데요. 뭘 원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신당 창당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총선 전망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은 전 두 가지 그 교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른바 네. 조추송, 예. 조국, 추미애, 송영길 출마 여부, 또 다른 교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박정천인데요. 호남 올드보이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 세 사람이 호남에서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찌 되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 자신 다선 의원들이 이번 마지막 내 인생의 불꽃을 태우고 이제 딱 이걸로 끝낸다. 근데 한 번 더 하고 나면 또 그때 가서 마음 바뀌어요. 네, 조추송은 들어봤는데 박정천은 신지호 전 의원이 만든 말 같긴 한데 어쨌든 이 호남 올드보이들 민주당 공천 받을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런 신조어를 신지호 의원이 얘기하셔서 저도 오늘 이 방송 들어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그 경쟁률, 지역에서의 경쟁률이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났는데 압도적이라는 그런 지지율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도전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그 결과로 공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올드보이라고 하는 이른바 뭐 정동영 전 의장, 뭐 전정배 의원, 박지원 의원장님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도전을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일 일성으로 내놓은 것이 영남에 있는 중진들을 물갈이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자칫 뭐 저희들이 그 이면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좋은 새로운 인물들로 좋은 지역에 공천을 하겠다라는 욕심은 보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쇄신이 될 수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민주당은 더 구습을 따르고 있다라고 비춰질 경우에 이번 총선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분들이 후배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완곡한 거절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지호 의원이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뭐 박정천 이분은 예를 들어 뭐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은요. 만약에 이번에 당선되면 8선급이에요. 15대 때부터 출마해서 됐기 때문에 96년 총선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럼 세월이 얼마입니까?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까 남영희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거고 조추송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 특히 송영길, 추미애 이 두 분은 조국 전 장관보다 좀 더 이렇게 노이즈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분들의 출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를 저는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러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과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고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돈복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을 찾아서 본인을 조사해달라고 그러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이득입니다. 민주당에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직 뭐 총선 공천 전쟁에 뭐 서막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각종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어떤 신조어가 만들어질지 좀 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남영희 부원장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